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이 변호사, 이나래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틱톡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하시나요? 틱톡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입니다. 틱톡은 바이트댄스라는 중국 회사를 모회사로 두고 있는데 미국 정부는 최근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지분을 모두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을 미국 내에서 금지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시간 2023년 3월 23일에 미국 의회의 에너지상업위원회에 틱톡 CEO인 쇼우 추가 출석을 해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청문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청문회에서 논의된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틱톡과 관련해서 논의된 주요 이슈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미국 청소년들 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틱톡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극적이고 중독적인 영상이 주로 청소년들에게 노출됨으로써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틱톡이 미국 내에서 1억 5천만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들의 또래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미국 청소년들의 3분의 2 이상이 매일 85분 이상 틱톡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특히 틱톡에서 블랙아웃 챌린지나 절도 챌린지와 같이 위법한 내용의 챌린지가 유행을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틱톡의 모회사가 중국 회사인 바이트댄스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요구할 경우에 틱톡이 보유한 미국 내 이용자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제공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중국 법률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정부가 사기업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사기업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정부에 제공해야 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악용해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틱톡이 보유한 미국 언론인이나 정치인, 기자, 유권자 등에 대한 정보가 중국 정부에 제공이 될 경우에 틱톡을 이용한 중국 정부의 감시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틱톡 청문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틱톡의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청소년의 안전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되지 않는 틱톡의 알고리즘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틱톡 CEO는 플랫폼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인지하고 있고 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틱톡 CEO는 이 문제가 틱톡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셜미디어 플랫폼 전반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틱톡은 18세 미만 청소년의 플랫폼 이용 시간을 기본 60분으로 제한하고 청소년들에게 수학, 과학 분야의 교육 영상도 보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틱톡 CEO는 틱톡 플랫폼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는데 다만 그러한 투명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인 데이터의 중국 정부에 대한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틱톡 CEO는 틱톡 및 바이트댄스의 중국 당국과의 관련성을 최대한 부정하는 내용의 답변을 했습니다. 틱톡 CEO는 모회사 바이트댄스 지분의 60%를 글로벌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고 또 20%는 창업자가 또 나머지 20%는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바이트댄스 이사 5명 중에 3명이 미국인이라는 점도 강조하면서 중국과 바이트댄스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틱톡 CEO는 바이트댄스로부터 자신이 스톡옵션 등의 보수를 지급받는다는 점은 인정을 하고 또 틱톡의 직원들 역시 바이트댄스로부터 스톡옵션 등의 보수를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틱톡 CEO는 미국인들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최근 프로젝트 텍사스를 시행을 해서 텍사스에 본사를 둔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고 또 데이터의 접근에 대해서는 미국인들의 감시 하에 이루어진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방화벽이 형성이 되어서 다른 데이터와 분리해서 보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틱톡은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지 생체 정보 등과 같은 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에서 미국 의원들은 이러한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중국 내에서 바이트댄스가 운영하고 있는 중국 버전의 틱톡인 더우인과 틱톡의 서비스가 얼마나 분리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개발자가 틱톡의 미국인 관련 데이터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틱톡 CEO는 다른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틱톡 내에서도 중국인 개발자가 있고 또 개발자가 필요할 경우에는 미국인 데이터에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고 답해서 틱톡과 중국과의 관련성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틱톡 CEO 청문회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이용자, 특히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문제는 틱톡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 전반에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틱톡의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특히 인기 있는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더 심각하게 문제되는 측면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스북의 경우에도 2021년에 프랜시스 하우겐이라는 내부 폭로자가 회사 내부에서 미성년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알면서도 자극적인 영상을 알고리즘으로 계속 추천해서 그 미성년자가 앱 내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렸다는 내용을 의회 청문회에서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페이스북 플랫폼의 책임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결국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바꾸고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외에 메타버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인스타그램을 사용해보면 다수의 불법 계정을 보게 되는데 이 불법 계정을 인스타그램에 신고했더니 검토 건수가 너무 많아서 별도의 추가 검토 없이 삭제하지 않겠다는 결과를 통보받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불법 계정이나 컨텐츠를 필터링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 의회에서는 플랫폼 회사로 하여금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는 알고리즘 책임법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이 틱톡에 관한 논의가 알고리즘 책임법 입법으로 연결될지 그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틱톡의 이용자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문제는 틱톡이 중국 정부의 영향에서 자유롭다는 점에 대한 신뢰가 부여되지 않는 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EU의 GDPR과 같은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등과 같이 국제사회의 규범에 준하는 이용자 정보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의 데이터 주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는 국가 안보라는 목적이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계속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틱톡의 데이터 방화벽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부 임직원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데이터에 접근하는지 등과 관련한 절차를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틱톡처럼 청소년들이 널리 이용하는 앱의 알고리즘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틱톡의 모회사로 중국에 설립된 바이트댄스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서 틱톡의 이용자 데이터를 중국 정부가 제공받거나 접속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틱톡 CEO의 청문회를 계기로 해서 틱톡이 미국 내에서 과연 금지가 될지 또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강화될지 그 후속 조치를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틱톡 플랫폼과 관련해서 미국 내에서 제기된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